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습니다만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또 유럽의 50% 관세 부과가 7월 9일로 이렇게 좀 뒤로 유예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 또 한 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밤 또 열리게 될 미국 증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 포인트 쉬어가는 동안 어떻게 잡아봐야 될지 오늘 글로벌 비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돔 프로젝트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프리뷰 준비해봤는데요. 일단 골든돔부터 한번 보시죠. 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우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우주 분야를 참 밀어주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것은 골든돔 프로젝트죠. 말 그대로 우주에서 마치 하나의 돔 모양으로 미국 전체를 유리막을 씌워서 감싸듯이 방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2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입해서 임기 내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 세계 어디서 발사되든 그게 러시아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혹은 심지어 우주에서 발사되는 미사일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기업이 무엇이 되겠느냐? 단연 위성 우주 분야에서는 스페이스 X가 꼽히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려면 당연히 군사 위성이 필요한데 이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X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스페이스 X, 머스크의 지분율이 엄청 높습니다. 42%로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머스크가 들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대놓고 머스크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논란과 비판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입찰이 들어갔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사실상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스페이스X가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위성을 스페이스X가 담당해 준다면 보안과 감시는 누가 하겠냐? 당연히 미국 안에서 감시 최강자는 팔란티어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국방 예산을 줄일 거다라는 우려감 속에서 미국의 방산주들이 급락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13% 증액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방위비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이 미국이 방위비에만 1,000조 원 넘게 쓴다 해서 천조국으로 불린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곤 하는데 실제로 이 말이 현실화되게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 방산주들 입장에서는 악재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관련주들로 봐야겠는데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 관련 기업 3가지 종목 YTD 이 수익률 주가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잉이 파란색, RTX가 노란색, 그리고 GE 에어로스페이스가 민트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보시면 연초 대비 플러스로 전환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산안이 발표됐던 5월 초에 확실히 탄력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아가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우측에 YTD 수익률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수혜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의 여러 가지 수혜 테마 가운데 이번 골든돔 프로젝트의 수혜 테마로는 방산항공 그리고 우주 이렇게 2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산 테마 내에서는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이 3가지 대표적인 종목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고요. 우주 테마 안에서는 이제 만약에 스페이스X가 상장만 되어 있었다면 지금 아마 주가가 정말 날아다녔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비상장사입니다.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 대표적으로 데스티니 텍 100, 티커명 DXYZ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 이 종목이 어느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
보유 비중 탑10 홀딩스를 찾아보니까요. 생각보다 스페이스X 비중이 높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52.4%의 비중을 스페이스X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오픈 AI, 에픽게임즈, 인스타카트, 그리고 클라르나 등의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주가를 보시면 최근 한 달 동안 50% 넘게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YTD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 넘게 급락권을 여전히 지켜내고 있거든요. 그 말인 즉슨 고변동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밖에 우주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으로는 로켓 랩, 인투이티브 머신, 플래닛 랩 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표적인 방산 ETF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기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ETF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으로 ITA 그리고 슈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글로벌 기업들에 다 같이 투자를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ITA의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들고 있는 기업들이 GE 에어로스페이스, RTX, 보잉 등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올해 들어서 주가 추이가 괜찮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골든돔 그리고 군사 지출 증액 이슈에 따른 모멘텀을 안아가면서 연초 대비 17%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IT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슈드의 경우에는 팔란티어 그리고 독일의 기업이죠. 라인메탈, RTX 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가 추이도 좋습니다. 유럽의 재무장, 거기다가 세계 방위비 증액 이슈 모멘텀 안아가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 50% 가까운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를 뒤로 보내고 이번 주에 나아가 봐야겠죠.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딱 이틀 남았고요.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 그 결과가 전해지게 됩니다. 컨센서스부터 정리를 해보시죠. 매출액이 432억 달러, EPS는 최대 88센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6%, 20%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요, 직전 분기에 컨센서스가 미달되면서 주가가 8%대나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 외신들 그리고 월가의 코멘트들을 쭉 읽어본 결과 이번 실적 발표 유난히 좀 헷갈린다 이런 코멘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튈지 도저히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건데 또 설령 실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세론으로 반응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주요한 우려사항들이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가 바로 수익성 둔화 그리고 마진 회복에 대한 의구심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였죠. 이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이 76%대에서 피크를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짝 꺾이는 추세가 확인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분기는 호퍼에서 블랙웰 시리즈로의 트랜지션 페이즈다라는 것이죠. 블랙웰의 대량 생산에 이제 막 돌입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률이 절감될 수밖에 없고요. 낮게는 58% 정도까지 일시적으로나마 뚝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월가의 예상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연내에 70% 중반대의 수익률을 다시 마진율을 다시 회복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사측에서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지 또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H20칩 중국으로의 수출이 금지됐다라는 부분이죠. 사측에서는 55억 달러의 재고 손실을 기록할 거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을 안길 가능성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얼마 전에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 발표됐던 지금 중국을 타겟해서 새로운 저사양 칩을 개발하고 있다. 6월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과 여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에서 중국에서의 매출 감소분을 얼마나 상쇄시키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닝콜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주가 향방을 핵심적으로 가늠할 변수는 가이던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월가 분석가들은 2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기존의 480억 달러에서 410억 달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 따라서 만약에 이 낮아진 눈높이마저 못 맞춘다면 주가 쇼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요와 관련해서 젠슨왕 CEO가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사들로는 미국의 주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마존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등의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투자 속도에 조절하기 시작하는 순간 AI 붐의 낙관론이 꺾이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주들을 투자 관점을 가져감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이들의 투자 속도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 나오는지 어닝콜의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겠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점은요. 일단 실적 발표 직전에 월가에서 기대의 목소리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메모리얼 데이로 연휴를 낀 주말을 앞두고 지난주 후반에 3일 동안에만요. 월가의 주력 IB들 7가운데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거나 아니면 매수 레이팅을 재확인하는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티펠에서 가장 최근 180달러의 목표가를 내놨는데 현 주가 대비 37%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고요. 오펜하이머 그 전날이었습니다. 175달러의 목표가를 내놨습니다. 지금 월가 모든 IB들의 레이팅들을 통합했을 때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를 가리키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64.51달러, 25%의 업사이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중국 시장은 물론 위축이 됐지만 글로벌 AI 칩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낙관적인 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틀 후면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옵션 시장에 내재되어 있는 실적 발표 당일날 혹은 다음날 주가 변동성은 7.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변동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실적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트럼프 트레이딩 핵심 피해주들 그리고 수혜주들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나온 뉴스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었죠. 자, 그런 가운데 대유럽 관세가 7월 9일까지 유예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중국 관련한 소식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 촉진을 위한 새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특히 이 새 계획이 제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집중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하면 우리는 이제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떠오르죠. 중국이 계속해서 제조업 굴기를 꺾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미국 관세에 대한 긴급 대응책으로 9천억 엔가량의 규모의 재정 투입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부 부채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선진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펙 플러스 7월 원유 생산량 결정 회의를 하루 앞당긴 5월 31일에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이번에도 증산을 추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한 3배가량의 원유 생산을 3달째 이어가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원유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EU와 미국 사이의 관세 관련한 소식 먼저 간단하게 짚고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관세 관련한 투자 아이디어들 도출해 보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EU와의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되는 모양새죠. 검정선은요. 미국과 EU 간의 상품 무역 적자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로 아래쪽으로 숫자가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고개가 꺾일수록 적자 규모가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상품의 총 무역 적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적자 규모는 2배가량 증가를 한 셈입니다. 무역 적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물론 고심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무역 적자 해소에는 그다지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도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EU와 미국 사이의 관세 타임라인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꾸준히 2월부터 지금 5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뉴스들이 쏟아졌는데요. 처음에 25%로 시작을 했다가 가장 갈등이 고조됐을 때 주류를 중심으로 200%까지도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가 3월 중순쯤 됐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관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가 싶었는데 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습니다. EU가 에너지 많이 사줄게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다지 우리에겐 크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반응을 하면서 결국에 6월 1일에 50%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결국 7월 9일까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큰 딜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무역협상 결과들이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연기 소식에 선물 지수들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반응했고요. 유로화 강세 바로 뛰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요. 3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계속해서 5%를 상회하고 있는 만큼 이 수치도 들여다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관세를 중심으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섹터인지 화면상으로 종목이 좀 나와 있기는 한데요. 어떤 종목은 7.4% 올랐고요. YTD 기준으로 C 종목은 5.2%, B 종목은 무려 22% 빠지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다음 장으로 바로 확인을 해보죠. 자, 7%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은 포드였습니다. 그리고 5% 빠진 종목은 GM, 스텔란티스는 무려 22%의 YTD 하락 률을 나타내고 있죠. 관세 피해주로 대표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여전히 관세 협상 논의 테이블의 중심에 있기는 합니다만 논의에서 오히려 일찍이 좀 이야기가 된 만큼 좀 지지부진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포드가 7%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내에 생산시설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GM과 스텔란티스는 여전히 YTD 수익률 기준으로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관련주들 생각보다는 그래도 피해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관세 피해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 소비주입니다. A 종목은 오히려 20% 오름세, B 종목은 6% 오름세, C 종목과 D 종목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각각 살펴보시면 달러트리, 월마트는 그래도 YTD 기준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면 룰루레몬, 타겟의 경우에는 17%, 30%까지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이 어쨌거나 관세 관련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해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룰루레몬처럼 좀 고가에 형성이 되고 있는 소비재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까지 함께 불거지면서 주가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주와 소비주 이렇게 각각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관세를 좀 회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투자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 원전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케미코라는 원전주입니다. 4월을 기점으로 해서 오히려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최근 한 달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전주의 경우에는 모멘텀을 확실하게 가져가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꾸준히 주가 상승을 만들어 왔던 것이죠. YTD 수익률은 14%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만 최근 한 달 수익률이 34.4%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S&P 500 지수가 빠르게 회복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훨씬 더 큰 아웃퍼포밍을 해줬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 이 종목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4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한 큰 이야기를 가장 내놓았던 만큼 4월 달에 주가 낙폭을 크게 가져간 뒤에 어느 정도 회복세는 보였으나 지지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YTD 수익률 여전히 22% 하락이고요. 최근 한 달 수익률도 4.6%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애플이죠.
자, 애플은 지금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 스마트폰 생산 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생산 기지를 옮기는 게 가능할 것이냐, 인건비나 실질적으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부과되는 제품의 가격이 합리적으로 설정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우려감에서 벗어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관세 피해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앞서서 케미코로 살펴봤던 원전 관련한 종목들을 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 한 번 더 짚어보죠.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2050년까지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고요. 무엇보다 규제기관 권한을 축소함에 따라서 빠르게 원전을 짓겠다라는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어줬습니다. 허가 절차는 18개월 이내로 단축하고요. 무엇보다도 연방 토지와 군사기지에도 원자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행정명령 안에 담겨 있죠. 자, 그럼 이 행정명령 모든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가운데에서도 방점을 찍고 우리가 볼만한 포인트는 무엇일까?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규제기관 권한 축소 가운데에서 있던 항목인데요. 연방토지 그리고 군사기지에도 원자로 설치를 검토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원전 테마가 방산 테마와 함께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로 이어지는 거죠. 미군의 원자로 자금 지원과 핵 연료 공급망 재건이라는 구상 아래 우라늄 채굴과 농축을 확대하고 새로운 실험용 원자로 시범 프로그램 같은 여러 가지 국가 기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MR은 지금 미국이 쏘아올린 공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미군 차세대 원자로 지원 방안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부 자금이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업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미국장 안에서 지금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겠다라는 아이디어 하에 우라늄 채굴과 농축 확대, 핵 연료 자립화를 하겠다라는 구상은 결국 미국과 북미권을 중심으로 한 원자력 밸류 체인을 구상하고 있다라는 것과도 맞물립니다. 우라늄을 채굴하고 정제하고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원전 설계라던가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SMR 소형 모듈 원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기업들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대표적으로 앞서서 살펴봤던, 저희가 차트로 살펴봤던 케미코가 있습니다. 북미 최대의 우라늄 채굴 기업이고요. 미국 자체 공급망을 구축한다 했을 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케미코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투자 의견들도 전해드리겠고요. 우라늄 에너지 코퍼레이션, 우라늄 탐사와 채굴을 하는 기업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라늄 채굴과 정제, 농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5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티커도 옆에 적어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티커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투자 의견들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최근 한 달과 YTD 수익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왼쪽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것이 YTD 수익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미코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종가가 58.59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 강력 매수를 권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65달러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지분 49%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대형 원전에도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늄 에너지 코퍼레이션과 데니슨 마인즈는 지금 YTD 수익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권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한 달 수익률은 모두 플러스 두 자릿수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센트러스 에너지는 70.1%의 연간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BWX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4.2%의 최근 한 달 수익률 기록하고 있죠. 자, 우라늄 채굴과 정제, 농축할 수 있는 기업들 살펴봤고요. 두 번째 원전 관련한 기업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BWX 테크놀로지는 여기에도 함께 포함이 되고요. 플로우르, 에이컨 그룹이 있는데 에이컨 그룹 같은 경우는 캐나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티커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플로우르는 유스케일 파워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SMR 관련해서도 투자 포인트로 함께 엮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 기업 모두 YTD 수익률은 여전히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원전 EPC를 봤다면 이제는 SMR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도
살펴봐야겠죠. 이쪽이 YTD 수익률 그리고 한 달 수익률이 모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로 보시죠. YTD 수익률 130%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 한 달간의 수익률은 무려 109.1%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클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컸다라는 점에서는 좀 밸류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는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목표가 55달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시티라던가 바클레이즈는 지금 오클로에 대해서는 중립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가 30달러, 오히려 현재 주가보다 좀 낮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미국 최초로 SMR 상용화 승인을 받은 기업이죠. YTD 수익률 68%, 최근 한 달 수익률 95.9%,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영위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원전 관련한 종목 픽을 나타냈습니다. GE버노바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목표가 500달러 제시했는데요. 상방 여력이 7%가량 남아있는 걸로 보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 건설 승인을 이미 받고 있는 SMR 설계를 보유하고 있고요. 비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 134달러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일본 기업이죠. 후쿠시마 원전 재가동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최근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기 성장성은 이미 확보해 놓았다라는 평가와 함께 미쓰비시도 이렇게 함께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나는 종목들 하나하나 뜯어보는 게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는 분들 원전 테마 ETF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글로벌 X 우라늄 ETF, 우라늄 채굴과 정제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ETF고요. 스프로트 우라늄 마이너 ETF 같은 경우는 순수 우라늄 광산 기업에 중심되어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축이 되어 있는 ETF 상품입니다. 원전 연료 공급망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에크 우라늄 플러스 뉴클리어 ETF의 경우에는 원자력 기반 전력 회사까지도 함께 포트폴리오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좀 고위험, 고수익형 ETF로는 스프로트 주니어 우라늄 마이너 ETF인데요. 소형 우라늄 탐사와 개발 기업에 좀 특화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글로벌 비트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